공장도 없고 사무실 수도가 끊긴 적도 있는 한국 스타트업에 미국 빅테크가 1조 2천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직원 한 명당 100억 원의 가치. 근데 이 회사 그 돈을 걷어찼어요.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파고 들어가 보니까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계산의 정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배짱을 이해하려면 지금 AI 산업의 구조부터 봐야 돼요. AI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시장의 90% 이상을 쥐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3천조 원, 삼성전자의 6배. 문제는 이 회사 칩이 비싸고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는다는 건데 H10이라는 GPU 하나에 3천만에서 4천만 원이에요. 서버 한 대에 이걸 8장 꽂으니까 GPU 값만 3억 원. 전기요금, 냉각, 유지보수를 합치면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GPU 관련 비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결국 AI를 하겠다는 건 엔비디아에 세금을 내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 셈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전기 문제예요. 여러분이 건물 10채를 가진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서버가 들어간 건물, 전기요금 월 1,200만 원. 같은 일을 하는데 월 300만 원짜리 장비가 있다면 한 채당 900만 원 차이, 10채면 매달 9천만 원이 갈리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이런 건물이 수만 채 규모입니다. 과장이 아닌 게 메타 하나만 봐도 2025년 AI 인프라에 720억 달러를 썼고 2026년 예산은 1,350억 달러, 원화로 약 193조 원인데 전년 대비 거의 2배를 찍고도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곧 빅테크 AI 칩을 전부 돌릴 전기 자체가 부족해진다고 경고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원자력 발전소 투자에 뛰어든 상태. 전기를 적게 먹는 칩,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회사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전체가 엔비디아 의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거든요.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6세대까지 만들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 대비 약 40% 저렴하다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MD를 전략적으로 밀어주면서 독점 구조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탈 엔비디아. 퓨리오사 AI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한국 회사예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왜 1조를 거절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백준호,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미국 조지아대에 석사를 마친 반도체 엔지니어. AMD에서 GPU를 설계했고 삼성전자 메모리 산업부에서 4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4년 삼성 다니면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집니다. 4개월 동안 병원 침대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때 스탠퍼드 AI 강의를 틀어놓고 계속 봤대요. AI 시대에 이걸 돌릴 전용 칩이 반드시 필요해지겠다. 확신이 생긴 거죠. 퇴원 후에는 전세대 AI 학술 포럼을 직접 찾아다녔고 AI 반도체를 연구하는 모임이란 모임은 전부 뒤졌습니다. 2016년 삼성을 나옵니다. 나이 40. 대기업 엔지니어 자리를 버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둘을 찾았어요. 김한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마친 소프트웨어 전문가. 구형일, 반도체 아키텍처 설계자. 셋 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AI 반도체를 해야 한다는 확신 하나로 모인 거죠. 백준호 대표 말에 따르면 AI 반도체를 왜 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특정 미래 기술에 대한 확신을 누구보다 빨리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이 퓨리오사.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한 팔이 없어도 끝까지 싸우는 그 캐릭터에서 따왔습니다. 창업 초기 직원이 40명까지 늘었을 때도 90% 이상이 개발자, 영업사원이 아니라 엔지니어로만 채운 회사였던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 벤처 투자 조직 D2SF가 이 회사에 돈을 넣었는데 시점이 독특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에요. 회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투자한 거거든요. 퓨리오사라는 회사에 베팅한 게 아니라 백준호라는 사람에 베팅한 겁니다. 금액 5억 원. 사무실도 2년 반 동안 무상 제공했고요. 총 초기 투자금 13억 원. 원래 백 대표는 300억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2017년엔 AI라는 개념 자체가 뜬구름이던 시절이라 투자자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여기에 들어갈 AI 반도체를 설계하겠다고 사업 모델까지 들고 갔더니 손을 잡아준 겁니다. 13억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2019년 바닥을 찍습니다.
투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직원들 월급 3-4개월째 밀리고 사무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까지 끊긴 상황. 보통은 여기서 접거든요. 백준호 대표가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만 해보자. 안 되면 헤어지자.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 초반에 투자 300억을 받았으면 오히려 망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핵심이 아닌 곳에 쓰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칩 설계에만 목숨을 건 거죠. 하나 더. 안 되는 이유는 60개쯤 돼요. 근데 저는 되는 이유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 시기를 버텨낸 직원들이 지금 퓨리오사의 핵심 인력입니다. 2021년 1세대 칩 워보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엔비디아 T4를 벤치마크로 꺾었어요.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엔비디아를 이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것도 엔비디아 수백 명을 투입한 엔비디아를 상대로 40명짜리 회사가 해낸 겁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바로 도입했고 정부 AI 반도체 사업 수주도 잇따릅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 GPT가 터져버려요. AI의 주력이 이미지에서 언어 모델로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워보이는 이미지에 최적화된 칩이었거든요. 갑자기 쓸모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서 백준호 대표가 결단을 내립니다. 잘 팔리기 시작한 워보이를 놓고 2세대 칩 레니게이드로 전면 피벗한 거예요.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구조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설계. 이 결정 하나가 나중에 1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레니게이드, 코드명 RNGD, TSMC 5나노 공정, SK하이닉스 HBM3 메모리, 에이스스 조립, 한국 설계의 대만 생산, 글로벌 부품 조합이에요. 핵심은 전력입니다. 엔비디아 H100 서버 한 대 전력 약 12kW,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서버는 3kW, 4분의 1 수준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엔비디아를 쓰려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수거든요. 한번 쿠다로 개발하면 다른 칩으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면 앱을 전부 다시 깔아야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 전환 비용이 수백억 원 단위. 이게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예요. 칩 성능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 퓨리오사는 자체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쿠다 없이 돌아가는 구조를 짰고 배치 원 처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버스라면 퓨리오사는 택시. 버스는 사람이 다 차야 출발하니까 빠른 대신 기다려야 하고 택시는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죠. AI 챗봇이나 자율주행처럼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분야에선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진짜 되는 거냐고요? 증명한 곳이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자체 대형 언어 모델 엑사1을 퓨리오사 칩 위에 올려서 돌려봤는데 전력당 성능이 엔비디아 GPU 대비 2.25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 7월 공식 발표 수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LG가 직접 테스트하고 공개한 숫자입니다. 삼성도 움직였어요. 삼성 메모리팀이 퓨리오사 칩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 레니게이드에는 SK하이닉스 HBM3가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 입장에선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 독점이 난 HBM 납품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퓨리오사 같은 대안 칩이 뜨면 삼성 HBM을 쓸 새로운 고객이 생기는 거죠.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HBM 시장을 넓히려는 전략적 판단. 반도체 업계의 이해관계 자체가 퓨리오사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테스트에 합류한 상태예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석유 시대의 최강자가 AI 시대의 신생 칩을 직접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더존 비주온까지 포함하면 테스트 기업의 스펙트럼이 한국 대기업에서 중동 에너지 공룡까지 걸쳐 있는 셈이에요. 2026년 2월에는 새로운 계약도 터졌습니다. 노다라는 AI 모델 최적화 회사가 자기네 플랫폼을 레니게이드 칩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쿠다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도 안 쓰는 법이니까요. 노다가 붙었다는 건 퓨리오사 칩 위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칩만 잘 만드는 회사에서 생태계가 따라붙는 회사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큰 선이 찾아오죠. 2025년 초 미국 빅테크 한 것이 퓨리오사 AI에 인수 제안을 합니다. 금액 약 1조 2천억 원. 당시 기업 가치 8,300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은 거였어요. 그 회사가 메타였습니다. 직원 7만 명, AI 인프라에만 연간 193조 원을 쓰겠다고 선언한 회사. 백준호 대표의 대답은 이랬죠. 노코멘트.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인수거절 소식이 퍼지자마자 투자금 600억 원이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시장의 해석은 단순했어요. 1조를 거절할 정도면 뭔가 있다. 4개월 뒤 기업 가치 1조 원 돌파, 유니콘. 8개월 뒤 구주 거래 기준 1조 8천억. 현재 시리즈 D 프리밸류는 약 3조 원 추정. 거절이 배짱이 아니라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2026년 1월 TSMC에서 레니게이드 칩 4,000장이 압포됐고 연내 2만 장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단하다로 끝내고 싶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요. 2024년 매출 약 3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업적자 773억 원. 2년 누적 적자 1,300억 원 돌파. 매달 수십억씩 현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니게이드 4,000장이 도착했다지만 엔비디아는 분기마다 수십만 장을 찍어내거든요. 테스트한다고 대량 구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칩을 바꾸려면 소프트웨어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니까 테스트와 실제 도입 사이에는 수백억짜리 장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리즈 D에서 5천억에서 7천억을 끌어온다 해도 지금 소진 속도면 약 2년치 연료. 2년 안에 대규모 납품이 터지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개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AI 칩 시장 규모가 약 7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퓨리오사가 이 중 1%만 가져가면 매출 7조 원이에요. 이게 현실이 되면 나스닥 상장,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도 가능한 그림이죠. LG, 삼성, 아람코 테스트가 실제 계약으로 전환되고 탈 엔비디아 파도가 본격적으로 밀려오면 퓨리오사는 그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둘, 엔비디아 생태계가 워낙 견고해서 테스트만 반복되고 대형 계약이 안 터지는 경우, 매달 수십억이 빠지는데 매출이 안 따라오면 2019년 수도 끊기던 시절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노다 같은 파트너가 붙기 시작했지만 쿠다 10년치 생태계를 2년 만에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백준호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이건 F1 경기와 같아요. 엔진 출력만으로는 못 이기고 설계의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트랙에서 같은 규칙으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설계 철학으로 다른 승부를 걸겠다는 선언이었죠. 2014년 병원 침대에서 AI 강의를 보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2019년 동료들 앞에서 1년만 해보자, 안 되면 헤어지자고 말했던 사람. 2026년 그 사람이 설계한 칩이 TSMC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조 2천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거절한 이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지 평생의 후회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백준호 대표였다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 뇌강이었습니다.